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최초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이탈리아 법학자 베카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폐지론은 18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베카리아가 그에 져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주장하였고, 프랑스 계몽주의 대표자라고 불리는 볼테르는 이 책을 계몽주의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저서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베카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의 형벌, 그러니까 일종의 처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신체형이었습니다. 신체형이라는 건 신체 일부를 자르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식의 대부분이 신체형이다 보니까 감옥도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지만 감옥도 현대적 형태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주로 지하에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지하에서 더 강한 처벌은 지하에 가두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치거나 굶어 죽거나 서로 죽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세부터 내려오는 처형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개 처형이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통치자의 강력한 통치 수단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통치자가 피치자들에게 강력한 공포를 주어 반드시 지켜라를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였던 것이지요. 베카리아는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죄형 법정주의? 그게 죄냐 아니냐, 그리고 죄라면 그 죄에는 어떤 형량을 부과하는지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느낌일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근대의 산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정하는 죄형 전단주의였었습니다. 죄형 전단주의란 범죄 행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어떤 명문, 그러니까 명시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왕이나 권력자 또는 재판자, 그러니까 법관이지요, 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왕이 자신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때는 다 사면해 주기도 하고 형벌을 적게 받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 오히려 형벌을 덜 두려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까지 했었던 것이죠. 베카리아부터 촉발된 사형제도 찬반 논쟁은 18세기인데요.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761년 장 칼라스 사건입니다. 장남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프로테스탄트였습니다. 그러다 장남이 목을 메고 자살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였던 시민들은 프로테스탄트인 가족들이 장남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지요. 프로테스탄트를 박해하던 시대, 가족을 모두 체포하고 가혹한 고문을 합니다. 그에 따른 가족들은 허위 자백을 하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지만 아버지 장 칼라스만 범행을 부인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열형으로 죽지요. 거열형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사형제도인데요. 사지를 말이나 마차 등에 묶어서 사방에서 찢어 죽이는 이런 형벌입니다. 3년 뒤 계몽사상가 볼테르에 의해 그 장남은 자살로 입증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무죄였던 것이지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란 오명은 벗었지만 장 칼라스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 법학자가 베카리아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책이 범죄와 형벌이란 책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베카리아가 20대에 저술한 책인데요. 놀랍지요. 우리는 뭐하고 사나 싶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면서 첫째, 루소를 비판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주장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사형제도 찬성론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베카리아는 오히려 사회계약설의 입장에서 사형제도가 정당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즉, 안전, 그러니까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누가 국가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부여했겠는가
된다라는 것이 베카레의 주장이지. 쉽게 말해 생명 보존, 이 안전을 위해 계약을 했다면 내 안전, 생명 보존에서 계약을 했는데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넘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는 생명 박탈권, 사형권을 양도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국가는 사형을 실시할 수 없다라는 게 베카레의 주장이지.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살 금지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자살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행위지. 그럼 자살,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자기가 자기를 죽일 권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아니라고 답을 하지. 그럼 내가 나를 죽일 권리를 갖지 않는데, 나를 죽일 권리, 나한테 있지도 않은데 나를 죽일 권리를 어떻게 양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생명 박탈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사형은 자살을 금지하는 원칙과는 모순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베카레아는 국가는 사형, 그러니까 생명 박탈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사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베카레아는 사형은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국가가 시민에게 자행한 살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카레아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공리주의적 관점인데요. 좀 조심하실 건 베카레를 공리주의자라고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반대를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고전적 공리주의, 누가 떠오르십니까? 벤덤이지. 벤덤은 영국인입니다. 근데 베카레아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벤덤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지요. 그러니 공리주의자라고 하진 않고 공리주의의 선구자격인 그런 인물인 거지. 사실 철학은 시대의 산물이니 같은 시대를 살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베카레아는 형벌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위한 권력 행사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벤덤의 공리주의 태저로 알려진 가장 좋은 법은 행복을 극대화하고 불행과 고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는 말도 사실은 베카레아가 만든 말이지. 그러니 베카레아의 생각이 벤덤에게 사실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베카레아가 보는 형벌의 목적은요? 라고 한다면 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형벌의 목적은 이라고 하면 짧게 표현하면 범죄 예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 예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첫째, 범죄자의 재발을 막고 둘째, 타인들,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의 유사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 그런데 왜 사형제도를 반대할까요? 베카레아는 형벌의 목적인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은 강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하지만 지속성은 종신형이 높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결국 사형은 강도는 강한데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형벌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이지. 그러니 사형은 강도는 강하지만 일시적이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약하다,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고통, 이 범죄자가 느끼는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는 것. 즉 지속성이 범죄 예방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보는 건데요. 결국 사형보다는 종신형이 형벌의 목적인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럼 범죄 예방이란 목적 달성의 확실성의 측면에서도 종신노역형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베카레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자는 눈앞의 순간의 비참함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지만 구경꾼은 수용자가 당하는 불행의 순간순간의 고통의 합산을 고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쉽게 말한다면 수용자는 딱 현재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래 이런 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용자 입장에선. 근데 구경꾼의 입장에선 고통의 총합을 고려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를 다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경꾼에게는 그것이 더욱 증폭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타인의 유사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카리아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반대하기도 하죠. 재판자, 그러니까 판단자에게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형은 다른 형벌과 달리 집행 후에는 되돌릴 수가 없는 형벌이지요. 그리고 범죄자도 인간이므로 불완전성, 오류 가능성을 사실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불완전성을 수정해야 하는 존재로 평등하게 모든 똑같이 적용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베카리아는 어떤 경우에도 사형을 해선 안 된다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자유를 박탈하더라도 정부 형태의 위험한 혁명을 야기할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가둬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이딴 이유로 정부에 위협이 된다면 이때는 사형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 강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다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사형제도에 대한 철학적 관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